지난 시간에 했던 곱셈 공식 정리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완전 제곱식 있었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있었더라. 그런데 쌤이 곱셈 공식을 좀 더 쉽게 암기를 하는 혹은 수월하게 이해를 하는 방법은 합공식 하나만 알고 있으면 차공식은 우리가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a 빼기 b의 제곱은 그럼 b 대신에 마이너스 b가 대입이 된 거니까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여기다가 한번 대입시켜 보는 거야. 그랬을 때 b가 하나 있네. 그럼 요거 부호 반대 되겠네. 근데 요거는 b가 두 개 있네. 그러니까 제곱해도 그냥 그대로 플러스겠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 되겠네. 요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 요게 완전 제곱식이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합차 공식. a 더하기 b에 a 마이너스 b.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요거. 맞나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는 요거 두 개가 메인이었더라. 자, 그럼 이제 오늘 할 곱셈 공식 변형, 중학교 때 요거 가지고 변형하는 거 또 이야기를 했었다. 그러면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우리 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저거 가지고 뭐 만들었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만들었었죠. 어떤 거? 합하고 곱을 할 때, 혹은 차하고 곱을 할 때 얘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 더하기 b를 제곱하면 얘 만들어지는데 더하기 2ab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ab 이렇게 해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만들어지네. 하나 더. 우리가 차하고 곱을 알고 있다. 그러면 차를 제곱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까지 만들어져. 그런데 마이너스 2ab가 있으니까 더하기 2ab를 해주면 마찬가지 얘 만들어줄 수 있겠네. 그리고 얘네 둘 사이의 관계를 한번 보니까 얘네 둘 사이에 a 더하기 b를 제곱한 녀석이랑 a-b 사이의 관계를 한번 보니까 얘만 이항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4ab를 더 더해주면 합하고 차하고 곱 사이의 관계도 알아볼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가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맞나요?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 고등학교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넘어오면 뭐가 더 있다 했다? 세제곱식이 있다 했고 항 3개짜리 완전 제곱식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면은 a 더하기 b 세제곱 요거는 전개하면 a 세제곱 3a 제곱 b 3a b 제곱 3 다시 b 세제곱 요렇게 정리가 되더라 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차공식은 b가 홀수에 들어가 있는 것만 부호가 반대로 바뀌겠네. 그러면 공식 암기하기 쉽다고 했어. 자, 그러면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곱셈 공식을 한번 활용을 해보자. 어떤 활용을 한번 해볼 거냐면, 자,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라는 녀석이 지금 일단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라는 녀석, 그리고 가운데 있는 요 녀석을 3ab로 묶어 놓고 보니까 공통인수가 a 더하기 b가 있더라라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이 친구를 좌변으로 이항을 한번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더라?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a 더하기 b 세제곱에 마이너스 3ab의 a 더하기 b. 결국에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도 뭐? 합이랑 곱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더라.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그러면 세제곱 빼기 세제곱은 우리 아까 곱셈 공식 활용을 한 것 또한 마찬가지로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대입해 준다라는 느낌으로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a, b 대신에 마이너스 b 세제곱 b 대신에 마이너스 b 그래서 더하기 3ab 그리고 a 그대로 있고 b 대신에 마이너스 b 요렇게. 그럼 결국엔 뭐? 차와 곱으로 세제곱 빼기 세제곱 만들어낼 수 있더라.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제곱 관련된 곱셈 공식도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
요번에는 항 3개짜리 완전 제곱식 하나 볼게요.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완전 제곱이더라. 그러면 얘는 전개를 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ca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정리를 한번 해봐 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 항만 좌변으로 이항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제곱에 마이너스 전체 2배로 묶고 ab, bc, ca 얘네들을 묶어서 결국에는 세 항의 합과 두 항의 곱들의 합을 알고 있으면 제곱, 제곱, 제곱의 합을 알아낼 수가 있겠네. 되겠습니까? 곱셈 공식 활용해서는 어떤 식이 좀 많이 나오냐면은 이 친구가 많이 나와. x 더하기 y 더하기 g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g 마이너스 gx 우리 이거 전개하면 지난 시간에 세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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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3xyg 요거 된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거 질문 많이 하냐면 요거 만들려면 이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랬을 때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 더하기 g세제곱은 결국 뭐 알아야 돼? 하나 합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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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개씩 곱들의 합도 알아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얘 이항할게요. 더하기 3xyg 세 항의 곱도 알아야 돼. 그래서 합, 제곱의 합, 두 근의 곱들의 합, 그 다음에 세 근의 곱. 이 녀석들을 전부 다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이 녀석이 많이 활용이 돼요. 일단 이 내용 정리하고 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아까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만들어낼 때 있었던 요 녀석을 좀 한번 뜯어볼게요. 이 식 전체에다가 쌤이 뭘 해볼 거냐면은 2배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면은 x제곱, y제곱, g제곱 마이너스 2xyg 마이너스 2yg 마이너스 2gx가 됩니다. 그러면 이 2xy를 기준으로 해서 x제곱, y제곱이 각각 2개씩 있으니까 한 개 뽑고 한 개 뽑아서 묶어주는 거죠. 마찬가지 여기에서도 마이너스 2yg가 있으니까 그럼 여기 있는 g제곱도 하나 끌어오고 남아있는 y제곱도 여기 하나 끌어와서 묶어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2gx 여기에서도 남아있는 x제곱이랑 남아있는 g제곱을 묶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봤더니 얘가 어떻게 되더라?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이런 식으로 뭐 g-x 그 다음에 y-g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그거 제곱하면 결과가 똑같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얘를 2배 했는 게 이 결과니까 최종적으로 우리 정리 한번 해봅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g 마이너스 gx는 2분의 1에 완전 제곱식 하나, 완전 제곱식 하나,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 하나 이렇게 3개 합으로 정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쌤이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중에 되면 이게 는 0이 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완전 제곱식이더라. 근데 완전 제곱식은 항상 0 이상이더라. 근데 0 이상인 녀석을 더해서 0 되는 경우는 0인 것, 0인 것, 0인 것밖에 없더라. 그럼 결국에는 x랑 y랑 g랑 같더라. 이런 결론을 도출해낼 때 많이 정리하는 식입니다. 되겠나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정리된다더라 라는 거, 얘도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얘도 똑같이 정리를 해주면 2분의 1에 x 더하기 y제곱, 그 다음에 y 더하기 g제곱, g 더하기 x제곱의 합, 이렇게 정리가 가능해지겠죠. 이유는 똑같습니다. 2배 해서 정리하면 완전제곱식 3개 되겠나요?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면 곱셈공식 변형,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녀석들이 전부 다 정리가 됐어요. 요거까지 정리하고 같이 예제 한번 볼게요. 자, 예제 6번입니다. 자, 얘는 합이 주어져 있고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주어져 있는데 제곱 더하기 제곱을 구하래요. 근데 제곱 더하기 제곱을 구할 때는 합과 곱 혹은 차와 곱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합은 하나 알고 있다. 그러면 곱을 구해야 되네. 그러면 그 곱을 알기 위해서는 얘를 이용을 해봐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이 이 합과 곱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얘가 x 더하기 y 세제곱 마이너스 3xy의 x 더하기 y더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값이 14라 그랬고 이 값이 2라 그랬으니까 8 빼기, 나는 이 값을 몰라요. 근데 얘가 2래요. 이런 관계식이 만들어지겠네.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면 6은 마이너스 6xy. 그러면 xy는 마이너스 1이 되네. 즉, 두 개의 곱이 마이너스 1임을 알아낼 수 있겠네. 따라서 제곱 더하기 제곱은 합과 곱으로 알아낼 수 있더라. 그러니까 얘가 2였으니까 제곱 마이너스 2배에 얘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4 더하기 2 하면 이렇게 결론 되겠나요?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예제 7번. 처음에 문제 풀 때 이게 뭔가 싶은 유형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 정리 하나 해놓을게요. 얘가 주어져 있고 일종의 얘 역수죠.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완전제곱식 하나만 적어볼게요. 그러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의 형태에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수를 서로 곱하면 얘가 뭐 돼요? 1돼서 소거가 돼요.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곱의 형태가 항상 1이 되기 때문에 얘가 2라는 그냥 상수가 돼버려요. 이 사실을 이용하라는 문제가 예제 7번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제 7번 한번 볼게요. 합을 이용해서 차를 구하래요. 합을 이용해서 차를 구해야 되는데 곱을 알아야 되는데 얘네들은 역수라는 거지. 곱은 항상 1이잖아. 그래서 자, 정리 한번 해보자. 첫 번째, 얘네들 차의 제곱은 합의 제곱에 마이너스 4곱인 거지. 근데 얘네들 곱이 항상 얼마라고? 1이니까 신경을 안 써도 된다고. 그래서 얘는 16 빼기 4 하면 12가 되는 거죠. 따라서 x 빼기 x분의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 즉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 이렇게 되겠네. 되겠습니까? 대신 얘 결과가 양수예요. 어떤 수랑 어떤 수의 역수를 더했는데 양수예요. 그러면 이 수가 x가 음수면 이 결과도 음수가 될 거고 이 수가 양수니까 이 결과가 양수가 됐겠죠? 맞나요? 그런데 그 x가 양수다? 근데 그 양수의 역수가 더 클 수도 있으니까 얘는 음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얘 역수가 그 수보다 작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결과가 두 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제곱근 요것도 조심을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x세제곱 더하기 x세제곱분의 1입니다. 그럼 이거는 곱셈공식 한번 활용해 볼게요. 얘네들 합 세제곱 빼기 3ab. 근데 얘네들 곱하면 1이잖아. 생략. 요렇게 해주면 끝난다. 근데 이 값이 4라 그랬잖아. 그럼 4세제곱 하면 64 빼기 12 해주면은 52. 요렇게. 그래서 역수의 형태가 나오면 곱이 항상 1이다. 곱이 항상 1이다. 요거 기억을 꼭 해줘야 됩니다. 2번. 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 있네요. 그러면은 제곱 더하기 제곱은 합의 제곱 마이너스 2ab. 근데 ab가 역수니까 1이죠. 끝.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값을 몰라요. 그래서 이 값을 a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2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 빼기 2가 되겠네. 그러니까 4는 a제곱.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 a는 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는데 쌤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x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이 값이 결정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x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요 a가 x 더하기 x분의 1 x랑 자기 자신의 역수랑 더했는 결과입니다. 근데 양수의 역수랑 더했는데 음수가 나올 수 없겠죠? 없겠죠? 2가 돼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x 더하기 x분의 1은 항상 2가 되어야 되겠네. 그럼 이 사실을 이용을 해서 x세제곱 더하기 x세제곱분의 1은 곱셈공식 한번 활용해 봅시다.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면 1 속어 이렇게. 그래서 이거 그대로 대입해서 문제 해결해 주면 되겠네요. 예제 8번 봅시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고요. 그 다음에 AB, BC, CA의 합이 있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제곱 빼기 2배의 AB, BC, CA. 자, 만약에 내가 이걸 잘 떠오르지 않는다. 자, 떠오르도록 연습하는 방법. 우리가 공부를 한 곱셈 공식을 먼저 떠올립니다. 아, 그러면은 이거였지.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이거네. 아, 그럼 이거 날려버려야 되네. 변형식을 꼭 외울 필요는 없어요. 곱셈 공식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그래야 그때그때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변형식을 왜 기억하라고 하냐 하면은 그 시간을 좀 단축시키려고 그러는 거일 뿐인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에서 이거를 알았으니까 자, 여기다가 대입 한번 해보자. 8제곱하면 64 빼기 2배 하면 34 요거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곱 합이네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네. 아, 얘는 2배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거였네. 우리 아까 요게 이거 2배 하면 만들어지는 식이다 라고 설명했던 그 식이다. 그죠? 근데 요거는 방금 전에 1번에서 얼마? 30이라고 계산했습니다. 근데 얘는 17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졌네요. 그럼 결국엔 얼마? 2 곱하기 30 빼기 17 요거 계산해주면 문제에서 원하는 얘가 계산이 되겠네. 자, 그러면은 요 2번 문제를 조금 더 활용했는 문제가 그 다음 예제의 1번에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시험 문제에도 진짜 많이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보겠습니다. 일단 식이 주어져 있고 차가 주어져 있죠. 얘가 2분의 1에 a-b, b-c, c-a 제곱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하나. 그럼 이제 남은 거 뭐? 얘만 알아내면
이 식의 값을 우리는 알아낼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a-b가 2-루트이고 b-c가 2 플러스 루트인데 우리는 b 없는 식을 알아내고 싶어. 그러면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한번 더 해봅시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a-c는 그러면 쭉쭉 소거되니까 4되네요. 그럼 결국에는 c-a를 제곱하나 a-c를 제곱하나 결과가 똑같겠네요. 따라서 2분의 1에 2-루트 2를 제곱한 거, 그리고 2 플러스 루트 2를 제곱한 거, 그리고 4를 제곱한 거, 이거 합이구나. 요렇게 쌤이 아까 알려준 그 공식대로 문제를 해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 학교 불문하고 정말 자주 출제가 되는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9-2번입니다. 합 나와 있고요. 제곱합 나와 있고요. 세개 곱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나와 있죠. 일단 10부터 적어볼게요. 그럼 얘는 일단 3개 합, 그 다음에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에 마이너스 CA, 그리고 더하기 3ABC. 요렇게. 얘가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세요. 그래야 문제가 수월하게 풀립니다. 그러면 얘는 2가 되고요. 얘는 6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6입니다. 3배 했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 뭐만 알아내면 돼? 얘만 알아내면 되네. 근데 이거 알아내는 게 우리 아까 예제 8번에서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합 알고요. 제곱 합 알고 있어요. 이거 구하는 거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이거 합제곱 마이너스 2배의 ab, bc, ca 요거 합이구나 라고. 그러면 얘가 6이고요. 얘 2니까 제곱하면 4고요. 빼기 2배의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가 되겠네. 자, 그래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1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1. 대신 이거 뺏는 거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요거까지만 주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10번 볼게요. 이런 형태에서는 이제 보통 합차 공식을 활용을 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거 중학교 때도 많이 봤던 내용이다. 그죠? 지금 얘가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를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차가 하나 없어. 그때 쌤이 뭘 하라 했었냐면은 여기 1이 숨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그 언젠가 했었어. 근데 그게 너무 먼 옛날이라서 근데 그 문제가 고등학교 때도 똑같이 나온다. 그래서 그 1을 가지고 우리가 3 빼기 2가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면 똑같은 두 값에 대해서 합차가 있으니까 얘네 둘 곱하면 제곱 빼기 제곱. 그럼 이거 곱하면 제곱 빼기 제곱 만들어진다. 그죠? 근데 얘는 정리하면 어떻게 돼? 요렇게 되지.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곱하면 어떻게 돼? 제곱 빼기 제곱. 요렇게 정리된다. 그죠? 마지막으로 얘네들 곱하면 제곱 빼기 제곱.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대부분 문제를 풀다가 보면 여기 1이 생략되어 있다라는 문제. 추가적으로 만약에 어떤 문제를 봤었을 때 뭐 4 더하기 2, 4제곱 더하기 뭐 2제곱 뭐 이런 거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우리 4 빼기 2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기에는 얘는 1이 아닌 수다. 그죠? 1이 아닌 수다. 그죠? 그럼 얘를 나눠서 없애주면 원래 식과 달라지지 않죠.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대신 이 값에서 전체를 뭐 해주면 돼? 2분의 1을 곱해준 값을 갖는다 라고만 계산해주면 돼. 요것만 조심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입체도형에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가로, 세로, 높이가 필요하다.
왜? 모서리 길이 합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럼 가로, 세로, 높이를 각각 문자로 한번 더 보자. 그러면 길이 합이라고 했으니까 가로 4개, 세로 4개, 높이 4개 있더라. 그러면 얘네들을 각각 4개씩 더했습니다 라는 뜻. 그럼 대각선은 요거잖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요거 제곱입니다 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얘는 54는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입니다 라는 뜻이잖아. 자, 그래서 첫 번째 식 정리하면 x 더하기 y 더하기 g는 12입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은 54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둔 문자로 겉넓이를 한번 생각해보면 윗변의 넓이는 xy, 옆면의 넓이는 yg, 그 다음에 윗면의 넓이, 앞면의 넓이는 gx. 그럼 이거가 각각 2개씩 있습니다 라는 뜻이잖아. 합 알고 제곱의 합 아는데 요거 알고 싶다 이건 거야. 그러면 요거에서 얘 더하면 요거 완전 제곱이잖아. 이것도 곱셈 공식. 제곱은 제곱, 제곱, 제곱 두 배로 다 묶으면 요렇게. 그러면 얘가 144가 되고 얘가 54가 되고 더하기 내가 구하고 싶은 거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얼마가 되는지 계산이 가능합니다.